내 인생의 하프타임.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볼까요? 지앤이 세인트연. 저자는 현재 한국기업타임즈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발행인 21세기 선도하는 종합 인터넷 신문 네스미디어 지국장, 또 1인 기업가들을 위한 성공 아카데미를 운영,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며 이론에 제한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공을 함으로써 그 성공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책과 강의를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 저서는 네 인생의 하프타임, 리더를 위한 메시지, 불시물을 통한 경제의 자유, 부자아빠의 리치하우스, 시스템에 액션하라. 이랬네요. 내 인생의 하프타임.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랬네요. 프롤로그. 오늘부터 예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많은 사람이 가난합니다. 21세기 인터넷 혁명과 함께 쏟아지는 정보 물결 속에서 그 해결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근간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많은 대학 교수들이나 경제학 박사들의 칼럼에서 자본주의에 막강한 힘과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기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대명사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정보를 통하여 꿈을 이루십시오. 저자 세인트윤. 이것으로 이주하십시오. 이주하십시오. 이것으로 일부 이곳으로 이주하십시오. 그런데 천만장자 라이프스타일은 드림 빌딩 부자 마을, 이렇게 산다는 거죠. 지상 낙원이네. 이렇게 호화롭다. 천만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참 빈가에서 허덕이면서 산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부가 있을 때 나눔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이 뭘까? 낯선다? 보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무관하다고? 생전에 갈 수 없다고? 이곳에 사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라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최고의 런치타임을 일가 친척과 파티를 하면, 담소를 나누면, 친구 우정을 나누면 글쎄 좋겠죠.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본질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현재 2010년까지 내놓은 많은 연구 결과물들은 사람도 꿈을 갖고 꿈의 씨를 뿌리면 마음의 토양에서 꿈의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고 해서요. 꿈에 관한 지혜.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서 코이라는 어인가가 있습니다. 이 인간은 작은 어항을 얻으면은 이렇게 어항에 코이라는 어항, 큰 농장에 큰 꿈을 갖고 꿈을 가진 만큼 가진다. 자아를 실현하는 성공자 에디슨은 학교를 자퇴하고 자신의 꿈을 향하여 과감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면서도 화물칸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전기발명에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불이 나는 사고로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했겠죠. 주변의 가족들과 방언대가 이 문제만이 아니었지만 에디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처음으로 전기 투표 기록기를 발명하였고, 그 다음에 전화기를 발명하고, 또한 초음기, 또 활동 사진을 다양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이브라함 링컨은 많은 역경을 성공으로부터 훌륭한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보면은 1830년에 사업이 실패하고
30년 후 국회의원 낙선, 또다시 사업 실패, 아내를 잃고 또 신경쇠약, 국회의원 선거 낙선, 상원 낙선, 부통령 낙선, 상원의원 선거 낙선. 그런데 1960년에 대통령에 당선했다. 링컨은 우리가 무엇이 될까요? 링컨은 그 어떤 어려운 난관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링컨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의 차이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고 꿈을 이루면 이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베토벤은 책임져야 하는 처자식이 없었고 음악가로서 상류 사회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갔지만 어느 날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기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창조의 능력을 전부 발휘하기까지는 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시련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해 나간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스스로가 문제를 안고 보완하는 과정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또한 시작 없는 과정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의 엔진을 켜지고 천천히 또는 빠르게 전진하여 과정을 즐기면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월드컵과 부활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이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우리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붉은 악마의 카드 섹션이 보여준 이 한마디. 그때 우리는 우리의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마 하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미스터 5대0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지며 비난적인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그는 서둘지 말라. 팀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하며 미래의 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연하고 굳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씩 실력을 형성시키면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100%의 실력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맞서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처럼 네덜란드 출신의 명감도 베나카를 영입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1무 1패의 부진한 성적을 보이자 곧바로 그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월드컵에서 독일의 0대8로 패하는 참혹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꿈을 생각하십시오. 좀 더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미래의 꿈을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원하는 꿈을 매 순간 상상해본다. 정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좀 시간과 기간을 두고 다지고 정식대로 해야 되는데 급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원하는 꿈을 매 순간 상상. 골프 황제의 타이거 우즈는 하얀 골프공이 푸른 하늘을 날아서 초록색 페어웨이에 앉아가는 소리나 느낌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라운딩을 한다고 합니다. 프리킥의 예술가 박주영은 축구공이 골네트를 흔들며 관중들의 환호 소리를 그려본다라고 하였듯이 자신이 바라는 꿈을 생생함으로 그 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건물들도 누군가가 상상하고 계획하였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63빌딩, 타워 팰리스, 쌍둥이 빌딩, 서울 하이페리온, 상암 랜드마크 빌딩, 무역센터 역삼동 스타타워, 에버랜드 서울 대공원, 월드컵 경기장 등 누군가가 상상하고 그려보고 설계해서 주축들을 하나하나 놓아 멋지고 웅장하며 장엄한 건물과 공원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자들은 꿈을 설정하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드림 빌딩하며 목표를 정하고 전진하여 마침내 성공합니다. 나의 생각들. 지금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어렸을 때의 꾸었던 꿈이 생각나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왜 나는 이런 상상도 못하고 살았을까라며 자신에게 되묻고 있습니까? 이제 꿈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꿈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과거로 들어가는 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문이 없는 과거로 들어가
상상하고 또 상상합니다. 현실에서는 후회를 밥 먹듯이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 50대의 남자라면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인기가 많아서 아가씨들이 줄을 서서 라며 과거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며 과거 속의 연애를 만들어 놓고 첫사랑도 아닌 첫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아닌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착각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은 아내한테 충실하지 못하는 핑계를 만들기 위함은 아닌지 생각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라면 과거에 한두 번 만난 사람이 왜 갑자기 상상 속에서 아름다운 첫사랑이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건가요? 갑자기 남편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더욱더 멋있고 자상하고 우리 가족의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야, 메뚜기야, 내년이 뭐지? 우리의 현실과 대처방법. 지금 우리는 현실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IMF 적구의 수백만 명의 실직 통계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4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해서 버려지는 현실이다 보니 그야말로 전 국민이 실업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속에 하프타임, 이쯤이면 하프타임이란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위하여 잠시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 인생에서도 지나온 세월들을 전반전기라고 하면은 이제 살아가는 인생을 후반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반전은 끝났으니 이제 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하프타임이란 그냥 쉬는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현실 점검에서 생존 전략을 구성하는 철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노동시장의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가기 때문에 자신의 후반전에 대해서 다시금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뛰어보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뛰어보자는 꿈을 가지고 움직여보자. 다큐멘터리를 보셨나요? 지구 온난화의 현실로 빙하의 북극 얼음이 돌아내리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북극 곰에 대하여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숨을 쉬어야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물결을 사용하여 먹고 살던 북극 곰이 더 이상은 사냥할 수 없는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녹으면서 더 이상은 물개가 얼음 구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환경 변화로 북극 곰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극 곰이 먹을 것이 없어져서 점차 굶어 죽어 멸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힘없고 배고픈 어린 곰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먹이를 찾아 400km를 여행하다가 흰 기러기 둥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면 이 흰 기러기는 온난화 기온 때문에 이성분식으로 너무나 많은 알을 낳아 생태계 또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이 흰기러기 둥지는 먼 데서 온 이 북극 곰들의 먹잇감으로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북극 곰은 멸종을 면했고 흰기러기는 이성분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도 이해가 느껴질 때 바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흰기러기 둥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말했던 한미 FTA가 현실화되어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아날로그 장사업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하였지만 디지털 장사업은 작은 시장보다 큰 시장에 판다입니다. 21세기 디지털 혁명 시대에 세계 시장에서 호황을 이룰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시장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스템 시대에는 그야말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되지 내가 쿠티어 연구에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가장
가정으로서 이 시스템 변화 속에서 오늘을 제대로 보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내일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보이는 것은 당연히 볼 수 있다라는 명언 이런 것들이 있다. 꿈, 드림, 그래서 목표, 고 계획을 짜고 플랜, 액션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시대의 흐름과 유통의 변화 2부. 시대의 흐름과 직업의 변화.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와 사회로 변화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시대에 떨어진 은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대는 변했습니다. 22 글로벌 시대의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여러분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 한국 블루시모에 대하여 시대 아이템 사업이 또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가 아마도 IT 사업이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이동족이 생기면서 눈 가기를 즐겁게 하는 DMB TV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음지처 때문에 통신비 비중이 얼마나 많이 증가되는지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20대 아침 사용족 때문에 아침 대형 생식용 식품 삼각김밥 사업이 잘 되고 있답니다. 또 비만 사업이 뜹니다. 살찐 한국인들 때문에 제로 칼로리차 저지방 우유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 없는 새로운 물결이 흐르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 신속하게 오가는데, 여러분은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희망하고도 탁월한 선택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좀 더 좋은 환경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시대의 블루시머가 나도 모르게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듯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에 대하여 여러분 가까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블루시머를 활용하여 돈을 벌려면 자본과 엄청난 기술이 기술에 할 수 있는 자영업이라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직장에 계속 남아있거나 다음 직장을 찾아 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재산을 벌어서 장사라도 해야 할까요? 현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혁명과 바이오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직업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바이오 시대. 그래서 10년 15년 사이에서 화이트 칼라 직업이 90%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정부가 어떤 기간 때문에 실업자 또 지원, 재취업 지원,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인 제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 이래 대량 감원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건실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직장 안정성이란 말은 과거수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는 자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실은 분명히 변화되었고 또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깊숙이 침투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생각이 속도는 책을 통해서 인터넷 확산으로 생겨난 디지털 시대가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가올 10년간의 비즈니스는 지난 50년보다 훨씬 더 변화를 겪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서류가 가득 쌓인 사무실은 점차 사라지고 재택근무나 컴퓨터 한 대만으로 일을 적극 해내는 것이 일관화되면서 마케팅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책자들이 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요. 20세기까지 직장인이 85%, 자영업은 15%였지만 20세기 현실은 정반대 현상인 자영업 85%, 직장인 15%로 변화하고 그로 인한 과거의 투자가 지금과 미래의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 베이비붐 세대들의 학생 시절에는 조선학원, 부기학원, 타자학원, 양점점 등등 여러분은 충분히 유통 방식의 변화는 재래식 생산량을 일으켰고 할인점은 생산했고 홈쇼핑이 있고 레드마켓은 생산자 소비자 직접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시대다. 유통의 변화 시대이다. 시대의 새로운 영어 발전은 ABO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독립 자영사업자, 다이렉트 셀링,
이러고 있고, 영어 역사, 멀티레벨, 네트워크, 또 프로슈머, 또 휴먼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투게더 마케팅, 에듀케이션 마케팅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네요. 뉴 패러다임 뉴 트레이드 FDA 협정으로 인해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인격이 드러나면서 세계가 한 시장이 됩니다. 세계가 FDA 이후에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신기록의 동지를 찾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말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유행하는 가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지금 뛰어. 안마 보고 뛰어. 어떻게 살아도 묻지 마. 이리저리 서서 그러고 착도 하지 마. 한때의 삶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향 속에서 승천을 묻었다. 속길 없는 세월. 다 돼서 무례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긴 세월 탓해 못해 지금 뛰어들어 정말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사연들로서 많은 기회 중에서 하나를 잡지 못했다면 이번에야말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차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불심으로는 새로운 정보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보, 무자본, 무점포, 무종업원, 프로슈머와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슈머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즉시 쓰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해왔지만 돈을 프로슈머, 프로듀서, 지금까지 생산하는 돈을 벌고 소비자는 돈을 씁니다. 누구나 쉽게 그래서 빌 게이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가올 10년 동안의 비전은 지난 50년보다 더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이다. 지난 50년 도 아니다 100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10년에 공산이 변한다. 이런 시대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외유동 과정에서 일반적인 유통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나가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10시간의 노동의 시간으로 1000시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승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승수의 법칙. 1980년대 제3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일빈 토블러는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마케팅에 관해서 21세기의 뉴 패러다임이 될 것이고 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세계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가 수거전들은 유통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프로페셔널 프로슈머 마케팅에 대한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자동차 붐을 시작해서 컴퓨터 붐, 콘텐츠 촬영, 첨단 멀티 시스템, 휴대폰, 유비쿼터스, UCC로 방향이 제시되었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시대의 패러다임.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을 공유하고 복제해주고 있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I can do.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자부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시간이나 노력도 자신의 조건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이며 지식인 시대에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진행 방법은 성공하려면 그동안 선배들이 많은 노하우를 통하여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합류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먼저 이 사업 특성상 쉽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되는 소비자에 대한 우선입니다.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 생활 속에서 사업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쉬운 사업. 클릭만 몇 변으로 집에까지 배달되는 시간을 버는 일들이 여러분만 소비해도 기존의 유통 비용을 여러분에게 돌려받음으로써 돈을 버는 일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생활 자체가 사업입니다. 자신의 수익을 보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사업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내 인생을 바꾼 마시멜로라는 책에서 보면 달콤한 마시멜로 4살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즉시 먹지 않고 15분 후에 이렇게 더 좋은 꿈을 가지는 아이들이 장래성이 있다는 거죠. 주인공들이
책 속의 주인공들인 조나단이라는 사장은 운전기사 찰리를 비서로 두고 있었는데 기사인 찰리는 성격이 급하고 하찮은 일에 생각 없이 돈을 쓰는 것을 보고 한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나단은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장의 비서라는 식당에서도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식사를 제공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잠시도 참지 못해서 빵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고 돈이 생기면 게임이나 놀이에 다 써버리는 등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그의 생활 습관이었지만은 사장인 조나단의 끊임없는 충고와 관리로 결국 인내하는 것을 배웠고 돈을 자신에게 재투자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에 찰리는 큰 성공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필자를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정확한 지식이 없이 또 부정적인 말 때문에 거부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면 지식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뜻이 있는 수많은 성공자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만들 것인가 생각하고 연구하여 비결을 찾았고 그에 대하여 한뜻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미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성공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쉽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여러분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향하여 많은 사람들의 원칙적인 이론과 지식이 없어서 전개하는 방법을 몰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조차 전공 과목으로 다루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 방식은 어느 분이든 꼭 분야든 필요한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부의 미래는 함께 할 수 있는 윈윈 전략만이 경제 논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대학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요. 디지털 보상 플랜 성수의 법칙이시다. 기업은 기업이 창출의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정하게 된 1인 기업으로 출발한 것으로서 미래학자 존 나이스 비트가 알려주는 것처럼 개인 자유 기업 정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내가 노력하는 만큼 같은 뜻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멤버들의 수익까지 공유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을 설치 방법을 배운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공세에 여러분이 8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여러분이 또 한 사람에게 8시간의 파이프라인 공사법을 만들어 알려주고 배운 그 사람도 그 누구에게 알려주고 이런 방식을 시스템화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8시간의 복지 시스템을 통하여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멤버십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베가 베스의 법칙을 통하여 수익은 극대화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의 복제. 혼자 일하는 시간 8시간, 또 40시간, 5명이 일하는 시간 8시간은 40시간, 25명이 일하는 시간 8시간은 200시간, 125명이 일하는 시간 8시간은 1000시간. 여러분 혼자 일하는 시간 8시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멤버십을 구축하여서 125명이 함께 일한다면 1000시간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멤버가 늘어나면서 시간과 수익이 함께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이렇게 여러분의 소비자 멤버가 1000명, 2000명, 10,000명으로 진행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권리 수입과 잉여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4부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자, 이렇게 해서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는 방법의 근원은 더불어 살기란 인류의 시초부터 모든 문화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본을 남긴 민족이었음을 역사는 알려줍니다. 예수는 친성을 가르친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입어주고 몸소 실천. 이처럼 인간으로서 살아가면 이 깊은 뜻이 있는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생활 환경을 같이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실현될 때 오늘과 불쟁과 불신을 잠식시킴으로써 이렇게 사회에 환원시키는 이런 일을 더불어 사는 사상은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스코틀랜드 애덤 스미스는 1723년에 에든버러 근처에
커커디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10살 때부터 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부유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나의 피인을 만든다면 숙련된 사람이 하루에 200개 정도 이상을 만들 수 없지만 분업을 통하여 분업화된 부분을 전문화시킨다면 시스템화시킨다면 첫 번째 사람은 긴 철선을 만들게 하고 두 번째는 곧게 펴고 세 번째는 길이를 맞추고 자르고 네 번째는 한쪽 끝을 뾰족하게 다듬고 다섯 번째 머리 부분을 붙이는 방식으로 분업화했더니 1700년대 10명의 직원이 하루에 4만 8천 개의 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당 4,800개를 만든 셈입니다. 만일에 각각 핀을 따로 만들었다면 하루에 200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일을 분업화시킨다면 작은 시간의 투자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일한 것처럼 소득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이렇게 해왔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감당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국제사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하여 한국 사회도 전가정 부자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전가족이 고스리 서머리도 깨어야 법이라는 것처럼 이제 부자들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권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왜 숙제를 해오지 않았어? 라고 선생님이 묻는다면 그 어린이는 위축이 되어서 거짓말을 돌릴 수 있고 거짓말은 습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왜 숙제를 안 했니? 라고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할래? 라고 하면서 미래 계획을 세게 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이라 하여도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있지 말고 성공해야만 하는 숙제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로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에 관하여 잠시라도 쉬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해서 여러분 틀림없이 천만장자 관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죠.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 직관력 50%의 분별력 50%를 활용한다면 현명한 판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시작하지도 않고 자기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 내성적이 있어, 자신이 없어서 등등등등. 자,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꿈을 이루겠다 하는 결단을 갖고 그 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성공해야만 할 이유를 찾기 바랍니다. 일단 인간은 누구나 모방의 천재들이라 했습니다. 라이더 형제의 비행기 발전도 꼴뚜기, 오징어의 제트분사 추진기법에서 모방했고 계맥에서 통풍 시스템인 에어컨을 발견하여 모방했고 벌집에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모방하는 등 그 외에도 많은 물품들이 모방의 천재들인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에디슨의 전기 발견도, 집을 짓는 설계도나 자동차, 자전거, 카메라 모두 자연 속의 생물을 살균해서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입증된 최고의 성공 시스템을 모방하여 복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새로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에도 일반적인 생활 속에도 기회는 숨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모피가 유행한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말입니다. 불경기의 모피 유행은 본능적으로 몸을 감싸는 방해 심리가 작용하고 부자가 될수록 여성들이 피부를 노출시키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잠시 경기가 호응의 조짐을 보일 때인 이것은 좀 반대 같은 말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 여성들이 모두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니스커트를 유통하는 유통업자는 수혜자로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시대의 트렌드와 정보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의 성공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 환경이 안 좋아도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 60억 명 중에서 97%는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시대의 정보를 듣고 큰 부자가 되는 3%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는 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며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듣고 알려고 하는 사람과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합력하시.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했네요. 내 인생의 하프 타임을 준비해보자.